좀 신기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원래 오늘 워크하우스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클로드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한 1년 새에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조금 조각이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조금 그 조각들을 끼워 맞추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경험을 한번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차근차근히 들어보세요. 이제 과거에 벌어진 일도 있는데 다 조각조각 힌트였거든요. 그런 힌트들이 어떻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지. 이 모형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그런 재미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가 FX6라는 소니 카메라입니다. 방송용 카메라인데 일반적으로 유튜버들이 쓰는 카메라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카메라죠. 제가 FX9도 있어요. FX9이라고 하면 진짜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거든요. 예전에는 런닝맨에서 FX9을 썼어요. 최근에는 다른 카메라들을 쓰고 있던데 덩치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 덩치를 좀 줄인 게 이제 FX6인데 시네마 카메라 쪽이거든요. 방송 아니면 시네마 그쪽으로 가는 카메라죠. 이걸 더 한 단계 줄인 게 그래서 조그만 카메라로 만든 게 FX3인 거고 이게 다 영상용 카메라들입니다. 소니의 9 중에서도 사진을 찍기보단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만든.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ND 필터도 내장이 돼 있고 사용하기가 정말 편해요. 덩치가 좀 크다 뿐이지. 근데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원이 깜빡이는 현상이 있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전원부가 뭔가 이상한가. 그런데 전원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전원을 완전히 그냥 차단을 하면 배터리를 넣지 않고 DC 전원을 연결해서 쓰다가 전원을 차단을 하면 조리개가 열린 상태로 그냥 멈추거든요. 컴퓨터에서 파워를 뽑는 것처럼 얘도 안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깜빡이는 현상이 보일 때는 조리개를 닫아요. 그러니까 마치 셧다운 신호를 받는 것처럼. 그럼 전원 신호를 어떻게 잘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너 셧다운 해라 라는 컨트롤 신호를 받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원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클로드랑 대화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봐라 하다가 근데 이런 전원을 완전히 뽑으면 그것도 우연히 뽑아본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조리개가 멈춰 있어요. 지금 열린 상태로. 그래서 이건 셧다운 신호를 받는 게 아닐까라고 했더니 이제 클로드가 그 CEC 있잖아요. HDMI로 신호를 보내는 전원 끄고 켜고 하는 AV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셋톱박스 꺼지면 TV 같이 꺼지고 이런 식의 신호를 주고받는 그걸 CEC라고 하거든요. 그 컨트롤이 켜져 있지 않나 보자. 그래서 메뉴를 확인해 봤더니 FX6에서 디폴트 값이 오프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장으로 녹화를 하는 게 아니고 HDMI나 SDI 케이블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FX6는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기본 카메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HDMI 출력만 있지 SDI 출력이 있지는 않아요. SDI 출력은 방송용 쪽으로 가거나 시네마 쪽으로 가야 나오는 건데 FX6부터 SDI 출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HDMI를 빼고 SDI로 연결하면 그 CEC 신호 자체를 아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볼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아닐 것 같아. 왠지 HDMI도 다 신호를 꺼놨기 때문에. 근데 외부로 지금 연결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외부 장비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쟁이들이나 이쪽에서 영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쓰는 제품 중에 아트모스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아트모스 쇼군 스튜디오 2라는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더블 데크로 돼 있는. 그래서 녹화를 그걸로 하는 거죠. 이 쇼군 스튜디오가 왜 좋냐면 더블 데크이기 때문에 저를 촬영하면서 게임을 촬영하기도 편하고 입력도 HDMI 입력, SDI 입력 이렇게 여러 개를 받을 수 있고 기능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프로레스나 로 압축을 안 하는 형태로
그대로 출력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녹화를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제품들입니다. 방송가에선 당연히 방송쟁이들, 영상쟁이들은 좋아하는 제품인데 워낙 튼튼하고 이 튼튼하다는 게 맹점이에요. 회사 측에서는. 회사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작업을 하고 영상을 찍는 장소마다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제 집에서만 3대를 쓸 정도니까 게임 방송도 늘 이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쇼군 얘기가 나왔어. 그냥 쇼군 스튜디오 2 쪽에서 펌웨어 문제가 아닐까 혹시 신호를 잘못 보내는 그런 형태로. 근데 이제 클로드가 그 얘기를 하다가 뭔가를 뒤졌을 거 아니야. 인터넷을 뒤지다가 쇼군 펌웨어가 10.44가 끝이다. 진짜 10.44가 끝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펌웨어를 업데이트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10.44구나 라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클로드가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사용자들이 불만이 좀 있어. 근데 자기가 뒤진 내용 중에 있는 거죠. 불만이 좀 있는데 심지어 날짜도 안 바뀐다고 뭐라고 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녹화를 하면 최근에 들어와서 날짜가 안 바뀌어요. 진짜 옛날 날짜로 녹화가 되거든요. 2026년인데 그 파일 날짜가 그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진짜 나도 그러던데. 근데 크게 신경은 안 썼거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 방송이나 영화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타임 코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싱크를 할 때도 날짜하고 초 단위까지 맞아야 하거든요. 다 싱크를 할 때는 타임 코드로 싱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오디오로 싱크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카메라 2대로 찍어서 오디오로 싱크를 하는 거지만 타임 코드로 싱크를 할 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날짜가 안 맞으면. 근데 날짜 설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설정이 안 될 리가 있나. 그때 10.44에서 진짜 펌웨어에서 날짜 설정이 안 된대. 그런 불만이 있대. 그러니까 아트모스 쪽에서 펌웨어를 업데이트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엔드 오브 라이프 제품으로 취급을 한다. 레거시 제품으로. 아니 이 좋은 제품을 왜? 라고 해봤더니 클로드가 그 회사 망하기 직전이야.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트모스가 부도 위기라는 건. 아트모스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제가 방송 이쪽 영상에 관심이 생기면서 아트모스 제품을 정말 많이 썼어요. 정말 많이 썼는데 단점이 뭐다? 너무 튼튼해. 거의 탱크 수준이야.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저처럼 업글병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쇼군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쓰는 게 쇼군 스튜디오 2라는 녀석이거든요. 1도 있었어요. 근데 1과 2가 거의 차이가 없어. 너무 튼튼해서 1이 있는 사람이 2로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거의 없는데 저는 업글병이 있어서 2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야. 근데 나머지 제품들 그냥 쇼군, 이게 더블데크 스튜디오가 아니고 그냥 쇼군도 있고 뭐 닌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 제품이. 한 번 사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야. 워낙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아트모스가 뭘 원했냐면 클라우드로 영상을 올리고 이런 구독제 서비스를 해서라도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도 영상에 관심이 많고 기술 쪽에 관심이 많지만 클라우드는 한 번도 써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영상 그 파일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클라우드에 올린다? 좀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추진을 했던 거야. 왜냐면 그게 궁여지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사용자들한테는 계속 애프터 서비스만 해줘야 되는, 팔로우업 서비스만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2000년 그 닷컴 버블 때도 하드웨어 팔아먹던 스타트업들이 그게 큰 문제였거든요. 시스코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하드웨어를, 인프라를 일단 팔아먹으면 나중에는 AS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때 리눅스가 판을 치던 때예요. 닷컴 때도 리눅스가 판을 치던 때인데 그럼 리눅스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IDC 같은 데다가 집어넣을 그런 렉 장비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파는 신생 기업들이 잘 될 때였거든. 엄청나게 잘 되니까 1, 2년 정도는 진짜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근데 일단 깔렸어. 깔리고 나니까 AS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의 한 몇 년 잘 되고 거의 1년 만에 망해 나갔습니다. 기업들이. 갑자기 매출이 급감을 하니까. 그리고 비용만 생기잖아. AS를 해줘야 되는 비용만.
이게 한번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KBS인가 MBC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사례가 뭐였냐면 소프트웨어를 관리 소프트웨어, 약국 관리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떼돈을 벌었어. 처음에는. 근데 이미 깔리고 나니까 한번 깔리고 나니까 더 이상 매출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 계속 AS 신청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또 급전직하 파산을 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또 제가 안마의자를 쓰거든요. 휴테크 안마의자를 쓰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 안마의자를 지금도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데 이 안마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등 쪽에 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일단 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레자잖아. 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 안쪽에 그 자크를 열고 보면 라이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롤러가 지나갈 때 그 라이너가 잡아주는 거 역할을 하거든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 라이너가 계속 마찰이 심하면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롤러가 걸리거든요. 그걸 2년 정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걸리길래 왜 그런가 자크를 열어봤더니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AS 신청을 했죠. 갈아달라고. 한 4, 5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도 GPT랑 그때는 대화를 했어요. GPT랑 이제 라이너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휴테크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그런 상태더라고요. 부도 위기일 정도로 지금까지도 아마 매각 절차에 있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안마의자가 튼튼하고 한 번 사면 굳이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안마의자를 한 번 들이면 교체하기 정말 짜증나거든. 그럼 그걸 한 번 팔고 나면 막 팔릴 때는 이익이 나겠지만 나중에 AS만 해줘야 하면 실비로 AS를 해준다고 해도 회사가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야. 좀 아다리가 맞죠. 물건들을 한 번 팔고 났는데 AS만 해줘야 되는 상태에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음악도 하잖아. 꼴에 음악도 하니까 깜냥에는 음악도 하니까 음악 관련 제품들을 또 많이 씁니다. 마스터 건반도 사고 마스터 건반도 제가 업그레이드 병이 있어서 자꾸 사는 거지. 업그레이드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마스터 건반 괜찮은 거 한 번 사면 10년 갑니다. 이 음악 쪽에 있는 장비들도 늘 그래요. 게다가 소프트웨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진짜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소프트웨어, 음악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이제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 거 하드웨어도 좀 많이 사줬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온 컴플리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말 그대로 컴플리트야. 독일식으로 이제 K를 써서 컴플리트라고 하는데 그 컴플리트 얼티밋을 사면 얼티밋 중에서도 제가 최고위 티어를 사거든요. 최상위 티어를 사는데 그걸 사고 나면 매년 조금 늘어나는 업그레이드 정도?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굳이 또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제대로 쓰면 굳이 새로운 기능들이나 새로운 악기 주로 이제 버추얼 악기들인데 그걸 다시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도 워낙 큰 회사고 이쪽에서 알려진 회사라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작년에 또 파산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파산 신청을 했다는 화의 신청 같은 걸 했다고 하는데 이상한 신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더라? 예비 도산 절차? 결국은 2026년 1월 17일,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가 베를린 법원에 예비 도산 절차, Preliminary Insolvency라는 걸 신청을 했대요. 화의 신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위기에 처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냐면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가 괜찮은 다른 플러그인 업체들을 막 사들였어요. 아이소토프도 사들이고.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했다고. 아이소토프, 뭐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브레인웍스 이런 것들을 막 사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워낙 튼튼하고 돈 많은 애들이니까 라고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 회사도 만드는 제품마다 너무 튼튼하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고 AS만 해줘야 되고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모스 쇼군이나 휴테크나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나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만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한때 액션 카메라의 하우스홀드 네임이었던 업체가 있죠. 고프로. 아직도 고프로라고 하잖아요. 액션 카메라는. 근데 고프로 요즘 거의 안 씁니다. 정말 이 현장에서. 예전에는 런닝맨 같은 거를 찍으면 액션을 많이 찍으니까 그때도 고프로를 썼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때도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스펙이 굉장히 뛰지 않는 한 고프로가 한 7 정도 나왔다고 하면 런닝맨에서 쓰는 건 고프로 3나 4였어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4K 스펙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조금 교체를 한 거지. 더 무서운 건 중국 업체들이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와서 고프로를 밀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DJI입니다. 또 하나가 인스타 360이고. 두 업체가 제품을 정말 잘 만들어요. 저도 넘어갔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샀던 고프로가 고프로 10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주질 않았어요. 너무 똑같고 DJI 액션이 지금 또 6까지 나왔어요. 계속 같은 패턴이야. DJI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 친구들도 매년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고프로는 살 길을 찾으려고 클라우드에다 영상을 올려라. 구독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도 안 하죠. 고프로가 어떻게 됐냐면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IPO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IPO 하면 팍 뜨잖아. 고프로 그때 잘 나갈 때였으니까. 꼭 잘 나갈 때 IPO를 한다고. 잘 나갈 때?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IPO 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몇 개 안 돼. IPO 할 때가 제일 잘 나갈 때인 기업이 훨씬 많다고. 무려 지금 98%가 폭락했어요. 그리고 고프로는 아마 퇴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고프로는 다시 살 이유가 없고요. 또 고프로 제품은. DJI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 DJI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액션 카메라도 있고 뭐 DJI 하면 떠오르는 게 드론이잖아요. 드론도 업그레이드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4K, 8K 이렇게 갈 이유가 없거든. 4K면 충분하고 8K도 지금 액션 카메라에다가 8K를 지원해주는 정도니까 지금 DJI 액션 6에 8K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더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DJI도. 이런 구조로 가면 계속 돈을 벌기 어려울 거다.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정수기를 쓰는데 LG 정수기를 쓰는데 LG전자 정수기가 요즘 렌탈을 많이 하잖아요. 정수기들을 렌탈을 하는데 렌탈의 장점이 그냥 렌탈만 하면 제가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사고 많은데 렌탈을 하면 케어를 해주거든. LG가 뭐 주기적으로 와서 필터 갈아주고 청소해주고 그거 하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렌탈을 하거든요. 근데 렌탈을 하고 나면 예전에는 그게 장점이라고 업체에서 주장을 했었거든. 프로모션을 그렇게 했거든. 렌탈을 하고 나서 나중에 렌탈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지금 LG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유권이 넘어가서 렌탈이 끝나면 케어가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됐냐면 렌탈이 끝날 때쯤 신제품이 나와. 그래서 신제품을 갈아줄 테니 렌탈 케어를 계속 이어가시죠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거야 지금. LG가 구독제를 가전 구독제를 밀어붙이는 이유거든요. 백색 가전만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그럼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백색 가전만 있는 업체들은 주가가 지지부진을 넘어서 꼬라박기 시작했거든요. 선풍기 안 만들잖아요. 선풍기는 중소기업으로 넘어갔지 거의. 그래서 선풍기 같은 거를 만들 때도 그 과거의 그런 그 선풍기가 아니고 공기청정 기능 집어넣고 막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 집어넣고 그런 고급 제품이나 만들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풍기는 이제 안 만든다고요. 백색 가전 업체에서도. 그래서 LG나 삼성이 백색 가전 쪽에서도 구독제를 밀어붙이는 이유거든요.
강제로 계속 갈아주게 만드는. 냉장고 한 번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어합니다. 예전에 LG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금성일 때. 금성전자일 때 그게 아마 굉장히 뇌리에 박혀 있는 말일 거예요. 저희 세대한테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어합니다. 그게 제품을 그만큼 잘 만든다는 자신감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 사서 10년을 안 간다? 정말 위험하죠. 거기다 AS까지 해주고.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잘 만드는 기업들. 애플도 마찬가지죠. 아이폰이나 이 애플 기기들 사실은 얼마 전부터 굳이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제가 쓰는 지금 아이폰도 이제 17로 저는 업그레이드를 안 했는데 자꾸 건너뛰고 있거든요. 매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 생각은 사라졌어. 2년에 한 번도 좀 의미가 없다는,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장비충인데, 업글충이고 그럴 정도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3년이나 4년에 한 번 생각해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도 제가 지금 몇 시죠? 뭐 이렇게 헷갈릴 정도야? 예전에는 다 알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 걸 거예요. 아이폰 16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 겁니다. 17하고 16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카메라 쪽에서 요만큼. 그런데 지금 아이폰 16의 성능의 10%도 쓰지 않거든요, 제가. 원래는 아이폰 16 이쪽으로 오면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확 들어왔어야 되는데 애플이 그걸 지금 미적거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성능은 AI급으로 만들어놨는데 AI가 안 돌아가는, AI를 안 내놓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제가 애플을 좋게 보는 부분은 엣지 디바이스로서, AI 엣지 디바이스로서 새로운 동력을 받는다면 좋게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애플 제품을 사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맥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맥을 계속 사는 이유는, 맥 스튜디오 같은 걸 사는 이유가 그 UMA 아키텍처라는 게 유니파이드 메모리잖아요. GPU 메모리가 포함이 돼 있다고. CPU 메모리하고 GPU 메모리하고 둘이 공유를 한다고. CPU하고 GPU하고. 그러니까 맥 스튜디오 제가 쓰는 지금 M3 울트라라는 게 512GB짜리를 쓰는데 512GB를 GPU가 거의 다 쓸 수 있거든요. 통합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통합 메모리 풀에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300기가짜리 모형도 돌리고, 물론 그 중에 한 7, 80%만 쓸 수 있어요. 시스템도 메모리를 써야 하니까 모형이 쓸 수 있는 건 한 70%에서 80%? 제 체험상으로는 70%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기가 정도면, 512기가 정도면 5735? 350기가 정도 되는 350GB 메모리를 그 정도 차지하는 대형 모형도 돌릴 수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1 트릴리언 파라미터가 넘는 대형 모형들, 그런 것도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맥 스튜디오를 몇 대 붙이면. 덩치가 엄청 큰 거잖아요. 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대, 세 대를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는, 클러스터로 묶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돌리면 돌릴 수 있거든요. 퀀타이즈를 한다는 전제로. 그것도 그냥 FP16이나 이런 식으로 하이 프리시전으로 돌릴 거면, 고정 밀도로 압축을 안 하고 돌릴 거면, 그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오늘 주제랑 벗어나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조금 압축을 하면, 압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퀀타이즈를 한다는 게, 모형을 좀 압축을 하면 그래도 두 대 정도 붙이면 최근에 나온 기미 2.5 같은 것도 돌릴 수 있거든요. 그게 파라메타 수가 1테라가 넘는데. 그래서 제가 애플에 관심을 다시 두는 이유는 AI 엣지 디바이스로서 지금 포지션이 애플만큼 좋은 애가 없거든요. 일반 사용자가 엔비디아 GPU를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돌리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512GB 정도를 엔비디아 GPU로 클러스터로 만든다 하면 몇 개를 붙여야 되냐고 대체. 지금 나오는 거 중에 한 1000만 원을 지불을 해야 48GB짜리를 살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 GPU. 그렇게 10개를 붙여도 480GB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10개를 붙여서 클러스터를 만들면 엔비디아 GPU로 그 공간에 인간이 살 수가 없다고. 소음과 발열 때문에라도. 그리고 덩치빨도 무시 못하고요. 제가
엔비디아 GPU 딱 하나 있는 윈도우 머신을 지금 옆에 두고 있는데 이건 제가 조립을 그렇게 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GPU가 워낙 커요. 그러니까 맥 스튜디오랑 비교를 하면 말이 안 돼. 맥 스튜디오가 얼마나 조용하고 전기도 적게 먹는지 비교를 해보면. 근데 맥 스튜디오가 전기를 적게 먹고 발열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throttling 한다는 거예요. 성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성능을 엔비디아 GPU처럼 그냥 막 풀어놓는다? 그럼 당연히 발열도 심해지고 소음도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랑 비교를 하면 한 7, 80%밖에 속도가 안 나오는데 그 정도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AI를 로컬로 돌리는 시대가 오면 엣지 디바이스로 대안이 애플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안 온다? 그러면 애플이 위험한 거고,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애플은 장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양다리이거든요. 애플은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시대에 밀리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밀리면 관심을 둬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비싸. 버핏도 팔 정도로 비싸졌어.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너무 비싸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한쪽만 보고 있을 때, AI에 뒤처져서 계속 뻘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밀릴 때, 내 관점이 만약에 AI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가면 얘기가 다르다. 요번에 오픈클로어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가니까 막 맥 미니 사들이고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맥 스튜디오도 품절 사태 벌어지고 있고, 물론 맥 스튜디오는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도 좀 노이즈가 껴있어요. 데이터가. 이게 품절 사태가 로컬 머신을 돌리기 위한 엣지 디바이스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인지, 소비자들이, 아니면 M4나 M5 울트라가 나오려고 그러는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수요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돌려보니까, 저도 돌려보니까 지금 M2 2대, M2 울트라 192GB 그거 2대, 그리고 M3 울트라 512GB 2개. 그러니까 이걸 4대로 묶으면 저도 기미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안 돌릴 뿐이지. 클로드나 GPT 쓰는 게, 제미나이 쓰는 게 지금은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걸 로컬로 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돌릴 수는 있다고. 만약에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내놔서 M5 울트라나 M4 울트라, 울트라가 이 M 시리즈에서 수치가 하나씩 밀리는 이유는 맥스를 2개를 붙여야 하거든요, 울트라로.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오는 울트라급 최상위 기기가, 맥 기기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렇게 맥스를 2개를 붙이는 형태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지금 M4까지 나와 있는데 여전히 M3 울트라인 이유거든. M3 맥스를 2개를 붙인 거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때 그게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냥 통째로 나온다. 새로운 울트라 칩이 나온다. 그건 두고 봐야 하는 얘기인데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메모리를 1TB 이상까지 지원을 한다? 그럼 뭐 엄청나게 비쌀 텐데 지금 메모리 값도 엄청 비싸졌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저도 또 억울병이 도질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거든. 왜냐면 어지간한 모형을 그냥 싱글 머신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게 패턴이잖아요. 저를 봐도 아직은 사줄만 하다라는 거잖아. 이유가 있잖아. 사주는 이유가. 그리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그런 시대가 왔다면 AI 모형을 로컬로 돌리고 싶은 욕심이 모든 사용자들이 느끼는 욕심이 되면, 그런 시대가 오면 애플 기기도 더 많이 쓰겠죠? 그리고 지금 이 울트라가 비싼 이유, 상위 쪽으로 갈수록, 상위 티어 쪽으로 갈수록 맥 기기들이, 애플 기기들이 비싼 이유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안 만드니까. 근데 많이 사용되게 되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마진을 줄이더라도 더 많이 팔면 되겠죠. 그럼 또 단가도 떨어질 거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시대가 오면 애플만큼 유리한 입지에 있는 기업이 없어요. 어떤 기기를 쓸 거야?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그 스파크라고 뭐 슈퍼 AI 컴퓨터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서 내놨는데 못 따라가거든. 그렇게 만들어서는. 그 관심도 많이 사라졌죠, 거의.
메모리도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원래는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UMA 아키텍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AI를 돌려보고 나서는 이제 쥐밟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 AI를 염두에 두고 만약에 애플이 만들었다? 그럼 엄청난 성견지명인데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 이제 그런 얘기도, 그런 생각이 들면 모형이랑 그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야. 그런 질문을 했을 때도 이 얘기는 이 애플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워크카운슬을 해봤었거든. 근데 실제로 하드웨어만 봐도 위험 신호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기존 보유를 하고 있었다, 애플을, 그랬으면 아마 트림을 했을 거라고. 이것만 봤다면. 왜냐면 아이폰 매출 계속 정체 수준이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이제 2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제가 선두 주자인데, 업글병, 장비충, 그런 얼리 어답터인데 건너뛰는 해가 나온다? 2년, 3년? 그게 위험 신호라는 거지. 그리고 아이폰도 진짜 더럽게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3, 4년 지나도 완벽하게 작동을 합니다. 제 거 중에 지금 안 쓰고 있는 아이폰 기기 중에 중고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아이폰 9인가? 얼마 전에 켜봤어요. 전원 잠깐 연결해서 잠깐 충전하고 멀쩡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더럽게 튼튼합니다. 배터리 문제만 조금 있어요. 늘 배터리가 이상해져서 충전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 10대 쓰면 한 대? 그 정도니까. 중국 매출 화웨이에 밀리는 중이고 핸드폰만 본다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하드웨어 회사로만 남으면 아주 장기로 봤을 때 고프로의 느린 버전이라고. 그럼 정말 위험할 수 있죠. 특히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계속 잘 번다고 해도 그냥 코카콜라가 되면 안 되거든. 그나마 지금 애플이 버텨주는 이유는 구독 인프라가 어마무시한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앱스토어 있고 클라우드 있고 실제로 돈을 내면서 쓰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기기를 사서 묶이는 거죠. 락인이 돼서 돈을 써주는 인프라가 너무 좋다고. 고프로처럼 구독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서비스 매출만 봐도 어마무시하니까. 그래도 하드웨어 쪽에서 죽기 시작하면 성장 프리미엄을 못 받을 거라는 얘기야. 스톨워트로 그냥 우량주 대접만 받을 거면 그냥 옆으로 기게 된다고. 영원히. 그러다가 쥐 꼴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제일 위험한,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거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차기 성장 동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야 2차 미분, 액셀러레이션, 그 성장의 가속도에 투자를 하는 그 프리미엄, 그 대가를 받는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애플은 그거밖에 없어. AI 엣지 디바이스로서의 장점, 그걸 살려나가는 방법밖에 없거든. 근데 가능성이 꽤 커 보여요. 다른 대항마가 없어,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컴퓨터가 아니고 AI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 AI가 돌아가는 핸드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럼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생기거든. 그리고 AI는 계속 발전을 한다는 전제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생기거든, 당분간은. 그럼 그 가속도가 유지가 될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AI를 제대로 안 돌리고 있는 애플 기기는 아이폰 정도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 맥 스튜디오는 다 연결이 돼서 AI 서버로 쓰고 있고, 제가 로컬로 돌리는 모형들을 사용을 해서 키보드 마에스트로나 이런 거랑 연동을 해서 단축키로 연동을 해서 뭐 실시간으로 텍스트 프로세싱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예전이랑 달라서 로컬로 돌릴 수 있는 오픈소스 모형들이 꽤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지금 프로프라이어터리 모형들, 클로드나 GPT나 제미나이를 못 쓰는 상황, 인터넷이 끊어졌다거나 그런 상황이 돼도 저는 버틸 수는 있어. 그거보다 조금 모자란 모형들을 돌리면서, 로컬로 돌리면서 쓸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GPT의 그 인스턴트 모형들 있잖아요. 빨리 돌아가는 모형들, 추론 모형 말고. 그 정도, 그거보다 나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기업이 계속 살아남는 게 영속 기업을 전제로 하지만 계속 살아남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형을 봤을 때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고프로처럼 한때 정말 핫했던 회사, 아토머스처럼 핫했던 회사, NI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처럼 핫했던 회사, 휴테크, 바디프렌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회사들을 봤을 때도 지금 핫하다고 해서 영원히 핫할 수 없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너무 제품이 좋아서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어떡하지? AS만 해줘야 되면 어떡하지? 그런 회사들. 근데 패턴들이 있잖아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다른 살 길을 찾네. 구독제나 이런 거. 근데 안 먹히는 거 같네.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야. 구독을 해줘야 되는데 판을 깔아놓고 우리 기기를 쓰면서 구독도 하고 그래서 매달 좀 돈을 내면서 쓰세요 라고 하는데 안 해준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지금 예를 들어서 광고하는 거, 샘 올트만이 광고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아주 안 좋은 선택일 거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 자기가. 그런 식의? 그럼 구독으로 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KPEX를 하고 있는 걸 커버가 안 되고 앞으로 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지금 광고를 하겠다는 거거든. 엔트로픽은 그걸 공격하는 거고 우리는 절대 광고를 안 할 거다. 누구처럼 막 이런 식으로 옆으로 까고 있고 돌려깎기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크게 보면. 그리고 이런 패턴들을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큰 패턴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거야. 근데 그 패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애, 그 피시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 만약에 애플이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간다면 살아남는 걸 넘어서 계속 가속도를 인정받는 2차 미분의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그런 기업으로 남을 수도 있겠죠. 애플의 장점이 또 뭔지 아세요? KPEX를 안 했어. 하이퍼스케일러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AI가 무너지더라도 잃을 게 별로 없어. 다른 기업들은 KPEX 어마무시하게 해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만약에 그 데이터 센터가 쓸모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라이트오프 해야 된다고. 빅베스 해야 되고. 그걸 할 게 없다고 애플이. 투자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M7 중에서 그래도 신경을 쓰고 관찰을 한다? 관심을 많이 두고 그런다면 아마 애플일 거예요. 재밌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기업들을 자꾸 보게 돼. 그게 해자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데도 계속 묶여 있어. 어도비도 묶여 있고 애플도 벗어나질 못하고. 그게 해자라고. 내가 싫어하는데도 떠나지 못하는 기업. 근데 고프로 봐. 해자가 있어? 좋고 싫고를 떠나서 DJI로 그냥 넘어가잖아. DJI 제품이 더 좋으면. 제품을 따라가는 거지 브랜드 로열티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DJI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DJI하고 인스타360하고 지금 싸우는 구조인데 제품 따라가지 DJI 브랜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모트 측면에서 봐도 줌아웃해서 보면 대체 가능한 애들이 너무 쉽게 나온다. 그런 기업은 위험하다는 걸 고프로가 보여주는 거고요.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스튜디오들이 있어. 근데 계속 똑같은 걸 만들잖아요. 질리거든. 새로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PC 같은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이상한 짓을 해서 무너져 내리고. 유비소프트가 그런 케이스고. 유비소프트도 아마 얼마나 박살이 났더라. 고점 대비 유비소프트도 지금 반토막 수준인데 유비소프트도 많이 위험하죠. 제가 어세신스 크리드 시리즈를 그래도 꾸준히 했었는데 엔딩을 안 보기 시작했거든. 새로 나와도 계속 비슷한 게임 만들고 그리고 PC 그게 들어가면서 캐릭터들 이상하게 만들고 막 게이머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게임은. 그리고 마이크로 트랜잭션이 너무 심해서 게임 내에서 막 뭘 팔아먹으려고만 하고 게이머들이 싫어하는 짓만 해요. 그러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웃긴 거죠. 바로 어제 인왕 3, 니오 3를 출시 이후 딱 일주일 만에 엔딩을 봤는데 그것도 그래요. 인왕 1, 2, 3 인왕 시리즈만 봤을 때만 1, 2, 3고 비슷한 아류작까지 뭐 와룡 이런 것까지 따지면 인왕도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3
되면 집대성을 해서 그나마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래도 3분의 2쯤 지나면 약간 식상해져요. 많이 했으니까. 이 게임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비슷비슷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성장은 하는데 성장의 가속도는 좀 떨어지는 느낌인. 유낭 4가 나온다면 하긴 할 텐데 내가 엔딩을 볼까? 5가 나오면 살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소울유라는 것도 이제 소진되는 지금 장르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따라해서 그러면 소울유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도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려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우려먹었거든 지금 소울유도.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해도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파편들을 생각을 해도 혼자 짜맞추고 이래야 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관련 데이터를 얻기가. 근데 요즘은 좋아진 게 그래도 그게 AI의 장점이라고. 뭐 형들이랑 대화를 하면 바로바로 데이터를 끌어와서 거기에 짝짝꿍을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이걸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클로드 아퍼스 4.6 띵킹이랑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했던 거라고. 처음에 소니 FX6 카메라에 전원을 연결했는데도 가끔 카메라가 촬영 중에 껐다 켜지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뒤져봐. 그러면 얘가 다른 사용자들의 리뷰나 불만 사항이나 이런 걸 웹에서 긁어온다고. 그걸 렉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뒤지고 자료 뒤져와서 업데이트를 해서 얘기하는 거, 답변하는 거, 그걸 렉이라고 하잖아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걸 해준다고. 이제 그걸 해줬을 때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하다가 배터리 문제에서 쇼군 스튜디오로 간 거고, 쇼군 스튜디오 펌웨어 문제에서 날짜 안 바뀌는 걸로 얘기를 하다가 쇼군 스튜디오가 왜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아토모스가 망할 위기야. 이걸 이제 클로드가 저한테 힌트를 준 거고, 그럼 이런저런 패턴이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야 안마의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 안마의자 관련해서 옛날 GPT랑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마의자 얘기를 했더니 안마의자 업계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혹시 휴테크야?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문맥을 봤더니 휴테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죠. 근데 휴테크가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 단계 더 가서 LG전자 구독 문제 이쪽으로 대화가 넘어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부도 위기 도산 절차에 들어간 거, 그 얘기로 넘어간 거고, 고프로, DJI, 인스타 360, 그리고 애플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대화가. 그렇게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비슷한 레벨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수많은 방대한 자료에서 끌어와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통계를 내줄 수 있고 리얼타임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예전엔 없었으니까 혼자 고민을 하고 시간을 엄청 허비를 했어야 하니까. 제가 지금 AI를 돌리는 환경은 한번 언급을 했지만 다 최상위 티어를 쓰거든요. 엔트로픽 쪽에서는 맥스 플랜 $200, GPT 오픈 AI 쪽에서는 프로 역시 $200, 그리고 구글 쪽에서는 울트라 무려 $250를 받죠, 이 친구들이. 그리고 퍼플렉서티 쪽에 와서도 맥스 플랜을 써요. 이쪽에서 또 $200. 맥스 플랜을 써야 클로드 아퍼스 4.6을 쓸 수 있고 다른 리서치 기능들이나 이런 거에 한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오늘 대화는 다른 얘기를 하다 그냥 편하게 퍼플렉서티에서 한 거예요. 클로드, 엔트로피 클로드에서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고, 또 대화를 오래 이어가면 얘가 자기 대화도 검색할 수 있잖아요. 과거 대화 내용을 검색하거나 역시 레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대화 내용 같은 거를 메모리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안마의자 대화를 나눴던 GPT랑 대화를 했다면, 오픈 AI 쪽에서 대화를 했다면 FX6 문제에 대해서, 그럼 아마 거기서 긁어왔을 거예요. 예전에 대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퍼플렉서티도 구조는 같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긁어오는 건 백엔드 프로그램에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뭐 형들이 진짜 하는 짓이 아니고 그 백엔드 프로그램의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툴 콜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쌓여있던 히스토리에서 역시 가져옵니다. 그 대화 내용들을 굳이 지울 이유가 없어요. 이제 쌓아두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옆에 이렇게 대화 목록 막 쌓이면 정리하고 싶어서라도 지우는데 그 안 지우는 게 낫다고. 그 대화 내용이 꾸준히 쌓이면 뭐 형한테 검색해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문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듯이 구독하는 게 너무 많잖아. 뭐 형들도 너무 중구난방이고 아직까지 확실한 위너가 없기 때문이야.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이런 엣지 디바이스에서 내가 노컬로 돌릴 수 있는 모형이 얘네쯤 한다? 그러면 굳이 또 클라우드를 돌릴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미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용자들이 그걸 선호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그려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어떤 사업 모형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을까, 그걸 그려보는 것도 재미죠, 투자자로서는. 그리고 베팅을 해보는 거고.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언뜻 보기에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모형들이 좋지만 싸지기가 어렵다고. 이 KPX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스케일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원래는 계속 가격이 싸지면서 클라우드 쪽을 선호하게 돼야 하는데, 클라우드 쪽을 써보시면 아시지만 처음에 모형이 나왔을 때 성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너프를 안 하면, 스케일 다운을 안 하면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트를 많이 쳐먹는다고. 얘들이 아키텍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클라우드에서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무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KPEX를 무지막지하게 늘려가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게 현실이라고요. KPEX를 늘리는 가속도를 보시라고? 그건 프리미엄을 주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줘야 되는 거라고. 얘네들의 매출 성장, AI에서 나오는 매출 성장이 가속도가 붙는다. 그럼 거기에다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KPEX만 연락이 날아가고 성장 자체도 1차 미부분에서 벌써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있는, 떨어지거나 옆으로 기는 수준이고, 가속도를 기대하는 건 기대 난망이고, 그런데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다? 그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냥 두서없이 주절거려 봤어요, 오늘 경험을 토대로. 그러니까 자기 티시스가 있으면 이렇게 평소 때 전혀 다른 주제로 생각을 해보다가도 자기 티시스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